제 아버지는 철강으로 이 나라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온몸으로 쇳물과 싸웠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철없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5,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동네 2층의 초라한 PC방을 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웃었죠. 망할 게 뻔해라고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PC방이 한 청년의 세계 챔피언 꿈을 키우고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 AI 혁명의 씨앗이 될 줄은 말이죠.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불꽃이 어떻게 꺼지지 않는 AI의 엔진이 되었을까요? 박성철의 기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1970년대 한국, 잿더미 위에서 철강 공장의 용광로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남자가 땀을 흘리며 쇳물을 다루고 있었죠. 그의 어린 아들은 공장 담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우리나라의 기적이구나. 그 아이의 이름은 박성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성철은 아버지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나라를 세우는 벽돌이 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되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본 대한민국 산업혁명의 역사이자 멈추지 않는 도전과 열정의 기록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철의 땀방울.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철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철강 노동자셨어요. 1970년대 포항제철이 막 세워지던 그 시절에 온몸으로 쇳물과 싸우셨죠. 저는 어릴 적 공장 근처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담 너머로 보이는 용광로의 붉은 불빛, 그 앞에서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실루엣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온몸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성철아, 아빠가 만든 철강으로 이 나라의 다리가 놓이고 건물이 세워진단다. 우리가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고 저는 대학에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결심했어요. 공부 대신 기술을 배우자. 아버지처럼 이 나라의 산업력군이 되자. 그렇게 저는 작은 전자제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라디오 부품을 조립하고 텔레비전 회로를 납땜하는 일이었죠. 손재주가 좋았던 저는 금방 숙련공이 되었고 몇 년 뒤에는 반장까지 올랐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제품들이 전국 가정에 보급되는 것을 보며 아버지가 느꼈을 자부심을 저도 느꼈으니까요. 그 시절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아파트가 쏟아오르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었죠. 우리는 모두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년도 더 지난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죠. 이 시대의 전환점, 컴퓨터와의 운명적 만남.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퇴근 후 서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한 잡지를 집어들었죠. 표지에는 낯선 기계가 있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PC의 시대가 온다. 호기심에 그 잡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새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컴퓨터가 더 이상 연구소나 대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책상 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기계 안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놀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 세대의 철강이 나라의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컴퓨터라는 기술이 미래를 만들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후 저는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전자제품을 다루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회로와 부품을 다루는 원리는 비슷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져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무실용 컴퓨터를 들여왔는데 고장이 나서 제가 수리를 맡게 된 거예요. 키보드를 두드리고 모니터에 글자가 뜨는 걸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거다. 이게 미래다. 그때부터 저는 퇴근 후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35의 나이에 젊은 학생들 틈에 끼어앉아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은 빠르게 적응하는 민족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철강 산업을 일으킨 것처럼 저도 이 새로운 기술의 파도를 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죠. 작은 공방의 대반전, PC방 신화의 시작.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20년 넘게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았고 저는 퇴직금을 손에 쥔 채 막막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취직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컴퓨터다.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저는 동네 2층 건물을 임대해서 작은 PC방을 열었습니다. 컴퓨터 15대로 시작한 정말 초라한 공간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 장사야. 망할 게 뻔해.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서너 명밖에 오지 않았고 전기세조차 내기 버거웠어요. 역시 무모한 도전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98년 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한국에 출시된 거예요. 그 게임은 한국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갑자기 제 PC방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심지어 아주머니들까지 와서 게임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부족해서 밤새 증설 작업을 했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자. 당시에 엔비디아에서 새로 나온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알게 되었어요. 비쌌지만 저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모든 컴퓨터에 최신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빠른 인터넷을 깔고 편한 의자를 들여놓았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PC방 가면 게임이 엄청 부드럽게 돌아가 제 PC방은 동네 최고의 게임 성지가 되었어요. 2000년대 초반 e스포츠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제 PC방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프로게이머 지망생들이 찾아와 연습했고 대회 중계를 보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저는 매일 밤 손님들과 함께 경기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컴퓨터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경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걸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나중에 한 말이 있죠. 한국의 PC방은 e스포츠의 요람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챔피언의 눈물과 국민의 염원. 2002년 어느 날 제 PC방에 한 고등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김준호.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두꺼운 안경을 낀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 게임 실력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준호야, 너 프로게이머 도전해볼 생각 없니? 내가 지원해줄게.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준호 부모님을 찾아뵙고 설득했습니다. 이 스포츠는 이제 미래 산업입니다. 준호에게 기회를 주세요. 결국 부모님은 허락하셨고 준호는 제 PC방에서 매일 1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료로 자리를 제공했고 간식도 챙겨줬죠. 2년 후 준호는 정식 프로게이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했어요. 결승전 날 제 PC방에는 수십 명이 모여 중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경기 준호가 역전승을 거두는 순간 PC방 전체가 함께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의 승리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 세대가 철강으로 나라를 세웠다면 우리 세대는 기술과 문화로 새로운 자부심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귀국했을 때 제 PC방을 가장 먼저 찾아왔어요. 관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자공장 노동자에서 PC방 관장이 된 제 여정이 결국 한 젊은이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e스포츠는 그렇게 한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게임 강국으로 인정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분야에서 꿈을 펼쳤죠. 그리고 그 중심에 PC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작은 공간이 거대한 문화혁명의 일부가 된 거예요. 세월의 흐름 그리고 잠시 멈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2010년대 중반, 저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PC방은 여전히 번창했지만 제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PC방을 지키던 일이 점점 버거워졌죠. 그리고 시장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PC방을 찾는 손님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PC방을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20년 가까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공간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죠. 관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가 제 청춘이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건가? PC방을 정리한 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은퇴를 경험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었습니다. 손자들을 돌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는 게 전부였죠. 처음엔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나? 평생 뭔가를 만들고 움직이고 도전했던 제게 이 고요함은 오히려 고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공학도가 발표하는 AI와 미래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죠. 별 기대 없이 들어갔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인공지능은 GPU의 발전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기술이 핵심이죠. 엔비디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꽃 AI와의 재회.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AI, 엔비디아, GPU 이런 키워드들로요. 그리고 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엔비디아가 한국에 보내는 헌정 영상이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직접 나와서 말했죠. 한강의 기적을 일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산업화 역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강 공장, 전자제품, 반도체, 그리고 이제 AI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제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AI가 만들어낼 미래 세계,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공간에 재현된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GPU 기술.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디지털 트윈. 그건 제가 전자공장에서 일하던 경험과 같은 거잖아. 최적의 공정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PC방에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던 것과 원리가 같잖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경험 철강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전자공장에서 일하고 PC방을 운영하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시대의 흐름을 따라왔을 뿐인데 그 흐름이 결국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AI 관련 자료를 읽었습니다. 기계학습, 딥러닝, 신경망. 어려운 용어들이었지만 본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국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지능을 만드는 거잖아요. PC방 시절 제가 최적의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테스트하고 조정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구나. 아버지의 철강이 건물을 세웠고 내 세대의 컴퓨터가 정보화 시대를 열었고 이제 AI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멘토로 돌아오다 AI 코리아의 새 엔진. 2020년 저는 우연한 기회에 젊은 AI 스타트업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그가 혼자 노트북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봤고 말을 걸었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AI 모델 학습에 GPU 서버가 필요한데 인프라 구축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어떻게 최적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젊은 창업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순이 넘은 노인이 AI 인프라를 안다고. 하지만 제가 PC방 운영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PC방에서 80대의 컴퓨터를 최적화하던 것과 GPU 서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건 원리가 같아요. 네트워크 병목 현상을 찾고 냉각 시스템을 관리하고 부하 분산을 고려하는 거죠. 제 조언에 따라 그 스타트업은 인프라 비용을 30% 절감했고 학습 속도는 2배로 빨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PC방 전설이 AI 멘토가 됐대. 하나둘 젊은 창업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죠. 제 경험이 다시 쓸모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단순히 기술적 조언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전해주고 싶었던 건 끈질긴 도전 정신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음 기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 아버지 세대가 철강으로 나라를 세웠고 제 세대가 IT로 정보화를 이뤘듯이 여러분은 AI로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실패와 재도전의 경험을 나눌 때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저도 IMF 때 공장 문 닫고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새로운 길을 찾았고 PC방으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2023년 제가 멘토링하는 한 AI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제조업용 AI 비전 검사 시스템이었죠. 기술 발표회에서 그 회사 대표는 저를 무대로 불렀어요. 이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박성철 멘토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경험을 전수하는 것, 그게 진짜 한국의 힘이라는 걸요. 기적이 계속되는 한국 함께할 수 있어 영광. 2024년 가을, 저는 제 멘티들과 함께 경기도 어느 넓은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미래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자리였죠. 공사 중인 거대한 건물 앞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설명했어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최신 GPU 26만 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거예요. 26만 개!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70년대 용광로 앞에서 땀 흘리던 아버지, 1990년대 서점에서 컴퓨터 잡지를 읽던 제 모습, 1998년 컴퓨터 15대로 시작한 초라한 PC방, 2002년 우승 트로피를 들고 온 준호의 눈물, 그리고 지금 미래 AI 인프라 앞에 선 젊은이들,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젊은 멘티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한 친구가 대답했죠. 불가능해 보이는 걸 이뤄내는 거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기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이룬 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태블릿을 건네며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메시지였죠. 젠슨 황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강의 기적을 일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아버지, 그리고 그 세대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일군 나라, 저와 제 동료들이 기술로 키운 나라,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가 AI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나라.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저는 옆에 선 젊은 엔지니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우리가 만든 토대 위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세요. 저는 그저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켜볼게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우리가 꼭 해내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다음 산업혁명을 시작했어.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나라를 저도 함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의 시대에서 컴퓨터의 시대로, 그리고 이제 AI의 시대로 대한민국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의 열정과 도전은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꽃의 한 조각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